윤 대표님,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에 이재명 지우기를 네.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조기 대선을 가정을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층 공략이다. 지난번에 0.78% 패배한 것도 결국 중도층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우크릭 행보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탈이념, 탈진영, 현실적 실용주의, 네. 뭐 이 기치를 지금 내걸고 네. 어떻게 보면은 변신의 네.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변해도 너무 변한 것 아니냐. 깜빡이라도 켜면서 방향을 틀어야 하는데 변침도 안 오고 그냥 확확 들어버린다. 그렇죠. 이거 카멜레온 정치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엊그저께 예. 유명한 이코노미스트 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가졌던 외교 안보관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갖고 이거 이재명 대표가 한 말 맞아? 이거 윤석열 대통령 현소리 아니야?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여태까지 했던 말을 완전히 지금 다 바꾸고 있는 거죠. 180도 바꾸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얼굴 바꾸려면 뭐 쌍꺼풀 수술한다든지 뭐 코 눈을 좀 코를 높인다든지 이 성형 수술하는 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 참아야 되는데 이재명은 지금 머리를 통째로 바꾸고 있어요. 예. 뇌를 통째로 드러내가지고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체성이 없는 가운데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신뢰감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한일 관계가 뭐 적대적이 아니다. 일본이 무장을 더 하는 게 우리나라에 위협이 안 된다. 여태까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 군화발에 뭐 한국이 침략을 또 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비난을 많이 했는데 그걸 싹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안보관이 이게 뭐가 맞는 건지 한미일 합동훈련까지 비난했던 사람이 이제는 현재 지정학적 현실을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바뀌고 있으니까 물론 바뀌고 있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이재명이 보면은 이 신뢰가 없는 거죠. 신뢰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기본소득도 그랬잖아요. 기본소득, 기본주택 뭐 이것도 대통령 선거 때는 기본자를 안 한다고 뺐어요. 예. 대통령 지고 나니까 다시 기본하겠다고 또 나섰어요. 기본사회에. 이번에 또 포기하겠다고 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있나요? 예. 특히 이 일본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라든가 한일 관계의 그런 관계 증진을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토착 왜구라고 이렇게 비난을 해왔지 않습니까? 지난번 1차 탄핵안 윤석열 대통령 그때 이제 2차 때는 빼기는 했습니다만 그때도 북중러를 외면한 채 일본 일변도 기이한 외교를 펴고 있다. 그런 말까지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게 탄핵 사유였죠. 그리고 그동안 후쿠시마 뭐 오염수 사태를 비롯해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또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을 쏟아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군의 증강에 대해서 군사력 강화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인 그런 입장을 표명하니까 이게 너무 180도 달라지는 것 아니냐 그런 거죠. 그렇죠. 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렇게 말을 바꾸고 있으니까 신뢰가 없는 거죠. 뭐 그건 뻔하잖아요. 목적은 조기 대선 치러질 것 같으니까 중도층들, 보수층들의 마음을 좀 끌어오기 위해서 여태까지 말을 180도 바꾸는 거죠. 본인의 정체성이나 뭐 신뢰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그때 표에 도움이 된다면은 뭔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한일 정상회담과 강제징용 배상 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 관련해서 부당한 역사 침략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그 전면전을 선포해야 된다. 제2의 태평양 전쟁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던 사람이
저렇게 일본의 뭐 국방력 강화가 위험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는 누가 봐도 신뢰가 없는 거죠. 강제징용 네.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한일 간에 네. 이 문제 해결을 했을 때도 네. 이완용도 울고 갈 친일 본색 정말 치욕적인 외교다. 네. 자위대의 군합발이 한반도를 짓밟을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공격을 해댔지 않습니까? 네. 참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죠. 일본 자위대의 군합발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힐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저렇게 또 2016년에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일본은 적성국이라서 군사 대국화할 경우에 한반도가 첫 공격 대상이 될 거다. 예. 예. 그 뭐 죽창가를 물론 대표적인 사람이죠. 성남시장 때부터 했던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는 뻔한 거죠. 뭐 표를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 결국은 지금 미국의 죄악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이재명 대표 어떤 외교관, 네. 안보 철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시하는 그런 여러 가지 네. 비판적인 의견들이 아주 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김 하원원을 비롯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도 조셉 윤 네. 주한 미국 네, 네. 대리대사 네. 그리고 이지시마 고이치 일본 대사 이런 사람들하고도 만나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끝없는 애정을 갖고 있다든지 한미 동맹이 정말 중요합니다. 과거에 자기의 말과는 전혀 다른 그런 입장 표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구애 작전을 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 그렇게 위험한 사람 아니야. 그렇죠. 이런 변신을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거의 진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늘 말을 바꾸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저래놓고 나중에 당선되면 뭐라고 하겠어요? 예. 내가 그때 뭐 좀 말을 조금 부드럽게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한 얘기하고 똑같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존경한다고 그랬다가 얼마 후에 그랬잖아요. 예. 내가 존경한다고 그랬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그러니까 이재명은 세 부류를 대상으로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는 자기 자신을 놓고 사기치는 거예요. 자기 과거의 이재명을 지금의 이재명이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기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민주당과 지지자를 사기치는 거예요. 민주당 지금 노선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네? 주 52시간 완화부터 뭐 반도체 특별법이나 뭐 이런 것도 민주당하고 지지자들 생각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혼자 저렇게 나가는 거예요. 또 한 부류 사기치는 거는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금 사기치는 거죠. 예, 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저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세 사람을 대상으로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지지자를 대상으로 세 부류를 대상으로 지금 사기를 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외교 안보관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지난 연초 기자회견 그리고 그 이후 여러 가지 정책 이런 부분에서도 180도 지금 전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이재명 대표는 기본소득, 기본사회 이걸 기반으로 해서 분배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렇죠. 연초 기자회견 때는 성장 우선이다. 기업 우선이다. 국가는 뒤에 후순이고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 최근에는 전 국민 그 25만 원 지원금 이것도 처리할 수 있다. 추경을 좀 해달라. 그런데 추경을 그렇게 서두를 것 같으면 지난해 예산을 왜 그렇게 엄청나게 잘라버렸습니까? 그렇죠. 지난 예산은 다 잘라놓고 지금 뭐 한 달 새해 된 지 한 달 됐는데 또 추경하자고 하죠. 추경 물론 뭐 필요하면 해야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최소한 한 분기 정도는 지나간 다음에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이 아무리 말을 바꿔도 잘 행동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6개 은행장도 모여놨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엉뚱한 가짜뉴스 퍼뜨리는데도 광고나 주고 그런 은행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공갈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그 본질은 이게 바뀌지 않는 거죠. 말로는 시장 경제, 경제 성장을 얘기하지만은 태도를 보면은 아직도 전혀 바뀌는 게 없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보면은 양심이 없고 양심이 없으니까 저 미래를 보는 비전이 없고 비전이 없으니까 결국은 신뢰가 없는 거죠.
오늘 또 3일에도 예. 반도체 특별법 주요 정점 예. 주 52시간 근무 조항 이거 아닙니까? 이걸 예로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관련 정책 토론을 본인이 좌장이 돼가지고 지금 취재를 하는데 이 52시간 이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라든가 이 첨단 산업 이런 부분에는 워낙 지금 세계적인 경쟁이 치열하니까 예외 조항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근로기준법에서 아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으로 하겠다고 대폭 양보하는 그런 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그러한 방향 전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말이 아닌 행동을 좀 해달라. 지금 전력망 확충이라든가 고준위 특별법 그리고 반도체 특별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개정안 조세특례법 제한법 이런 정말 기업들한테 바로바로 법안을 처리해 줘야 할 사안들이 산적에 있는데 단 하나도 처리를 안 하면서 말로만 뭘 해주고 있다 하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중국만 해도 이번에 AI 뭐 딥식 해가지고 엄청나게 진전하고 있잖아요. 그게 주 52시간 연구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선진국은 달려가는데 우리는 꼭꼭 규제에 묶여 있어요. 그럼 이재명이가 진짜 성장하고 그 어떻게 보면 기업이 중요하다면은 이런 족쇄부터 풀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전혀 말장난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위험한 게 뭐냐면은 선거 앞두고 저렇게 말장난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선거가 끝나면은 이 190석하고 대권까지 갖고 있으면은 완전히 깡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가 마치 자기가 태도를 완전히 바꾼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시효가 얼마가 되겠네요. 당장 중도층에 그 마음을 얻어야 하니까 겉으로는 바뀐 척 하지만 결국 대선까지 거기서 뭐 대통령 되든 안 되든 그때까지가 시효가 아니겠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딱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뭐 공자도 얘기했잖아요. 무신분립. 신뢰가 없으면은 설 수가 없다. 무신분립. 이재명은 이 신뢰라는 게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불행이죠. 그때 국민한테 혹세무민해가지고 표 사냥만 하는 거죠. 표 사냥만. 그래서 입벌구라는 별명도 있지 않습니까? 입만 벌리면 구라다. 그래서 입벌구라는 별명도 있는데 오세훈 시장도 이렇게 태도를 바꾼 것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180도 바꾸는 이재명 대표 정신 상태는 감옥은 가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소름 끼치는 표변 곧 그 본색이 드러날 것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던데 감옥 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뭐든지 그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 제거해 버리겠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 되고 나면 그때는 내가 언제 그랬어?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할 것 뻔하지 않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오세훈 시장이 이재명 말 바꾸기를 비판했는데 감옥 안 가겠다는 생각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대권을 쟁취하면은 모든 게 다 무효가 된다. 내 사법 리스크나 모든 게 다 무효가 되고 나는 대권만 쟁취하면 돼.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가까이 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재명이냐 아니냐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김치국보다 맛이 나는 뭐 비난은 듣지만은 이재명이가 저렇게 무리수를 두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주장하고 나선 그 실용주의의 가장 핵심이 흑묘 백묘론 아닙니까?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이 등소평에 아주 가장 알려진 상징적인 말 아닙니까? 이걸 또 딱 차용해 와가지고는 마치 자기 얘기처럼 자기 이야기인 것처럼 하고 있는데 이 흰 고양이든 쥐를 잡는 게 아니라 쥐는 안 잡고 생선 훔칠 생각만 하고 이 생선이라는 게 중도층 마음 훔칠 생각만 하고 있다. 그런 비판도 있어요. 맞아요. 요새 고양이도 쥐 안 잡습니다. 쥐 보면 도망가요. 배가 불러가지고. 또 하필이면 또 중국 공산당 얘기를 꼭 끌어들여서 목대동이나 등소평 얘기를 이렇게 좋아합니까? 우리 저 처칠이라든지 위대한
그 뭐 사람들 많잖아요. 예. 민주투사 링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얘기도 있을 텐데 꼭 빨갱이들 얘기들, 목택동 뭐 이런 거. 예? 진보 좌파들이 예. 그쪽만 이렇게 예. 오리엔트 됐고 또 거기 운동권들이 이 얘기하는 게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정치인의 변심은 무죄라고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뭐 대선을 겨냥해서 정치인으로서 중도층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어떤 생각이라든가 정책을 변화시키는 거야 뭐 크게 타다할 것은 아닙니다만은 정말 중도층한테 필요한 또 우리 기업을 살리는데 민생을 살리는데 필요한 그러한 법을 만든다든가 그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지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또 자기 것을 좀 내놔야 하는데 지금 개헌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까지도 우원식 의장을 포함해서 대다수 사람들이 이 기회에 개헌까지 하는 게 어떠냐. 뭐 이번에 못 온다고 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 때 그때 개헌하는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게되냐. 유일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이재명 아닙니까? 기득권을 안 놓겠다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 될 건데 왜 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내려놓으라는 게 국민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8년 전에 문재인이도 개헌 거부했거든요. 그때도 사실 촛불 때 개헌을 했어야 되는데 다들 대권이 눈앞에 있으면 눈이 뒤집혀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도 바꿔야 되지만 제왕적 국회 이것도 국회의 저 횡포를 없애는 이런 개헌도 이루어져야죠.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이재명 아니라 어떤 정치인들보다도 더 많은 지식과 경험과 그런 학습 효과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한 인식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감언 이설로 국민을 속인다 하더라도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명한 국민들은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지금 감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자꾸 높아지고 탄핵 반대 집회가 부산에서도 어제 대단했거든요. 지난 토요일 날. 그런 게 윤석열 대통령 보호라는 물론 측면도 물론 있지만은 이재명은 아니다. 이런 그 여론이 그만큼 압도적인 거죠. 세계일보가 창간을 맞이해갖고 여론조사한 것 보면은 정치 양국의 책임의 1위가 이재명이고 이재명의 책임이 28%인가 뭐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14%에 2배나 되더라고요. 물론 국민의힘이 또 13%가 있어갖고 둘을 합하면 비슷합니다만은 정말 민주당의 방탄용 국정 마비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대혼란도 겪고 국가 발전에 가장 큰 장애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